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안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이 미국과의 동맹 정책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동맹파에 대해서 한마디로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이 외교 안보 분야의 자주파들이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미국이 당시 이라크전을 벌리면서 한국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병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내전이 벌어졌고 술자리 등에서 이야기했던 정권에 대한 외교부 관료들의 비판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줄줄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 일부는 옷을 벗었고, 또 노무현 정권 초대 임명을 자신들이 했던 윤영관 장관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반미 인사들이 외교 라인을 다 장악하는가 하는 미국의 시선을 달래기 위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 외교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허니 친노들은 아직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줄다리기를 해서 미국의 주장대로 들어주지 않고 버티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한국의 자주적인 힘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에 파병된 3,000명의 자이툰 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저는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오기 전에 이라크에 가게 될 자이툰 부대 사령관도 만나봤고, 또 오기 전에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가 올 아르빌에 먼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한국의 자이툰 부대는 아무런 있을 필요가 없는 아르빌 변두리 외곽에, 한마디로 외곽 이 초원지대에 3,000명이 그냥 들어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명가청이 명나라가 망해가고 청나라가 흥해갈 때 이렇게 청나라의 요구로 이렇게 군대를 갖다가 보냈는데, 차마 명가 싸울 수 없으니까 시간만 때우다가 온 그런 조선의 군대처럼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아르빌, 즉 아르빌은 저 북부죠.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이라크 전쟁이 막 테러로 이라크 전역이 이렇게 휩싸인 가운데서도 그 지역만큼은 거의治안이 완벽했고, 저도 아르빌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냥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테러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없는 지역에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허벌판에 파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년간이나 사령관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령관이 가고 할 정도로 거기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자신들은 아르빌 지역의 주민들의 한마디로 무슨 민간 이 지원 사업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솔직히 3,000명이나 가서 할 일이었겠는가? 제가 봤을 때 100명만 가도 그 일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자들은 한마디로 동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시작전권 갖고 가라, 한미연합사 해체하자, 그리고 이 한국에 있던 각종 부대들을 이라크로 빼기도 하면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수 이북에 있던 미군 부대들을 다 평택으로 모으고, 이러면서 한미 간의 관계는 상당히 파탄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라크 허허 벌판에 있던 자이툰 부대, 그 부대의 외곽을요, 이 페슈메르가라고 부르는 이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대가 지켜줬습니다. 아니, 군이 3,000명이나 있는 지역을, 외곽을 또 쿠르드 자치정부 군대가 지켰습니다. 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려고 이라크까지 가서
아니 뭐 지금 자기들은 지금 거기 가가지고 전투 능력을 배워오고 어쨌다는데 총 한 발 안 쐈어요. 딱 한 명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였느냐? 쿠르드 자치정부 민병대를 쏴서 한국군 한 명이 같이 보초를 쓰다가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죽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다가 전격적으로 귀국길에 이 아르빌 이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다 하니까 경호 비상이 걸리면서 같이 나가서 보초를 1대1로 같이 쓰던 이 쿠르드 군인을 한국 군인 한 명이 장난으로 쏴 죽였습니다. 장난치다가. 그러고는 푼돈 조금 주고 그 사태를 덮었다가 제가 그 사실을 이라크 아르빌에 갔다가 파악을 해서 제가 또 거기에 다녀갔다고요. 그때 노무현 정권의 꼬붕들은 거기 돈벌이 할 기회가 있나 싶어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공항에서 체포를 합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미리 뭐 체포할 거라고 소문이 나 있고 앞에 갔던 저하고의 일행이 저는 거기에 아르빌에 이 적은 프로젝트 사업을 관여해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설명을 하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앞에 갔던 제 일행들이 먼저 귀국하니까 다 붙들어 놓고 조사하고는 황장수 이제 들어오면 잡아서 처리를 하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터키 앙카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이 쿠르드 군인 한 명을 죽여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온다고 비상경호 쓰다가 그걸 어떻게 푼돈 던져주고 덮어버리냐. 그러면서 내 들어가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오니까요. 저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라더만은 합동신문단이라고 뭐 기무사부터 뭐 아인기부 다 나와가지고 저 신문 앞뒤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자, 너네도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는 그 쿠르드 군인 한 명 죽여놓고 그걸 덮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니냐.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한다고 경호 뭐 비상 경호 난리치다가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덮을 수 있느냐. 네, 당신들 입으로 이걸 공개 안 하면 나가서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한 배상을 해주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합참에서 발표를 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올 때 경호를 쓰던 군인이 총기 조작 미스로 쿠르드 군인 한 명을 죽게 만들었다. 그 나중에 들으니까 뭐 보상을 좀 해줬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미국대로 장난을 이렇게 치냐. 우리는 너네들 때문에 6.25 때 수만 명이 죽었는데 월남전에 가서 죽은 미군 숫자나 한국의 6.25 때 죽은 숫자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너네들은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전쟁에서 한국에 미군군이 3만 명 이상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도와달라니까 그렇게 뱅글뱅글 돌더만은 아무도 오지 않는 허허벌판에 테러라고는 한건 나지 않는 허허벌판에 3,000명이 퍼질고 앉아서 허구한 날 그러고는 태권도나 가르치니 어쩌니 그래서 미국이 고맙다 하게 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의 사설에 우리 군인 3,000명을 파병하고도 미국으로부터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럽니다. 협치의 첫 지음대가 외교 안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시작하면서부터 사드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전시작전권 등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코드 색깔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확정이 안 됐다고 쓱 밖에 알리더니만 이 포틴저라고 하는 이 미국 NSC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나이는 42살이지만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내가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한 이 포틴저가 사실상 특사격으로 왔는데요. 이를 만나서 트럼프와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영찬 이 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 가능,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방안 모색 등 4가지 원칙에 공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 대선에 1차로 출마하기 전에 쓴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2003년 5월에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준비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모든 이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북핵을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만에 하나 모든 옵션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바꾸자고 안보팀이 무진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서전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 때 첫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옵션이란 말을 빼려고 노력했다 했는데 어제 문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말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서 현안에 1번으로 올려놓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온 포틴저를 만나는 실질적인 한국 측 파트너는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타스크포스 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교부를 떠올려서 차관부를 면담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곧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타스크포스 단장이라는 비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온 트럼프 특사를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윤병세 장관이 있고 뭐 기존에 어떤 외교 라인이 있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무력화된 상황에서 지금 희한한 형태의 한마디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또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임명한 직제에는 없는 임시직 한마디로 외교 안보 TF 단장이 이렇게 외국에서 온 특사를 만나는 이런 형태가 옳은 것인가? 빨리 정상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은 본인이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장관들을 다 집에 보내고요. 차관 체제로 이렇게 전환시킨 다음에 차관들을 데리고 하든가 안 그러면 빨리 차관들을 임명을 해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각 조직을 차관 중심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장관이 임명해서 일을 하게 하든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이런 식의 이 일종의 편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잠깐이라도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원식 어제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드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 말 안 했으면 다시 논의 안 했을 겁니까? 트럼프가 한 그 말이 실제로 돈 받을 거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들도 알고 세상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동의를 밟을 때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미 간의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 있는데 미국이 자신이 쓸 무기를 가져올 때는 한국 측에 통보하고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그 무기에 가져오는 부분, 그것도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방어용 무기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과거 정권하고 해서 들렀는데 국회의 표결을 거쳐서 만약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무기를 다시 드러내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건데, 미국이 봤을 때는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것을 바치는 소파 협정을 어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표결을 붙이는 것 자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색깔을 처음으로 확실히 드러낼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국회에 표결 붙일 건가 안 붙일 건가 설왕설래하고요. 이것 가지고 또 협상 카드로 미국과 정상회담 전에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졸렬합니다. 아예 그냥 본인의 입장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밝히기 바랍니다. 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어제 통화도 했다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맹쾌하게 하길 바랍니다. 사드 나 못마땅한데 표결 붙여서 통과되면 드러내겠다고요. 이렇게 맹쾌하게 말을 하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겠다고 미국 측에 온 특사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는 사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돈을 내라고 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국회 표결에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괴리는 뭡니까? 자, 자이툰 부대 때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외교 안보 망합니다.